구글 클래스룸 학생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들 많이 하시죠? 초중고 학교도 그렇지만 뭐 일반 사회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학생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 어, 아마 저기 그 클래스룸을 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 거예요. 어, 아마 그 선생님이 클래스룸을 개설을 해서 초대를 해도 어떻게 하는지, 또는 그 클래스룸에 입장을 해도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클래스룸에 들어가고, 그래, 클래스룸에서 숙제를 확인하고 숙제를 끝내는 것까지 대표적인 숙제 유형들을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수업에 누군가가 개설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을 겁니다. 일단은 초대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메일을 열고 초대받은 메일,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 메일로 초대장이 오면 그 메일을 오픈하면 이렇게 그 누가 초대했는데 참석하겠냐 나옵니다. 참여하기를 누르면 클래스룸에 바로 참여가 됩니다. 저는 지금 참여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려면 구글 클래스룸이니까 웬만하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든가 익스플로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크롬하고 호환성이 호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이나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아마 화면의 왜곡이나 아니면 뭐 이용에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크롬 브라우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로 들어가시고, 구글에서 구글 화면에서 보시면 로그인한 상태에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 그 네모 큐브 9개짜리 이거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면 클래스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로 위치를 올려놔서 그런데 아마만 여기 어디쯤에 처음에 있을 거예요.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자, 클래스룸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클래스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여기 학생으로 참여한 클래스룸이고, 이거는 제가 개설해 놓은 클래스룸이고, 아마 다른 클래스룸에 또 초대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옆에 또 이렇게 계속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클래스룸 이번에 숙제를 하려고 하는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그 전에 잠깐만 체크해 보실 게, 여기 보면 미완료 과제라고 있죠. 이 클래스룸에서는 보통 숙제나 이번에 해야 할 어떤 미션 같은 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언제까지 이거 끝내자, 언제까지 이거 끝내자라고 선생님이 설정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이 미완료 과제를 보면 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내가 안 한 것들이 확인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숙제를 끝내시게 된다면 여기 완료에서 체크가 되실 거예요. 기한이 지난 건데 안 했다면 여기서 확인이 되실 거고.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하러 클래스룸에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됐습니다. 아까 초대 메일에서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학생은 위에 보면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렇게 보이시죠? 사용자에서는 선생님이나 다른 나 말고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고, 이 스트림은 음, 이 클래스룸에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 또는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타임라인처럼 보여지는 곳이고요. 숙제를 하려면 이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수업으로 입장을 하시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제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과제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건데, 이거 외에는 딱히 뭐 다른 유형은 별로 없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서 이거 한번 봐라, 검토해라, 뭐 이런 숙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선생님이 어떤 서식에 따라서 또는 빈문서를 통해서 학생이 뭔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작성을 하거나 첨삭을 하는 그런 방식의 숙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이 클래스룸 안에서 간단한 퀴즈, 테스트, 설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자, 여기서 과제를 클릭을 하면 이 과제는 2월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하면 되는 과제죠. 자, 이 과제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제의 내용이 보이고요. 선생님이 이 과제의 어떤 배점 방식 같은 것들을 설정해 뒀다면 그런 것들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과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 보기를 통해서 해당 과제의 그 상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성실 창의, 이건 선생님이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평가 기준을 보이도록 해놓은 건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과제는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아마 과제를 어떻게 하라 라고 내용을 써놨을 거예요. 이번 과제는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감을 남기래요. 자, 한번 이 선생님이 링크를 넣어둔 영상을 한번 보죠. 영상 같은 경우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엔 이렇게 바로 여기서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닫기를 하고, 여기서는 댓글로 소감을 남기랬으니까 댓글로 영상 봤습니다. 자, 숙제를 남겨보고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창 닫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완료로 표시를 눌러야 이게 정상적으로 선생님한테 이 학생이 숙제를 했다고 알림이 가고 숙제를 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완료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깐 초록색이었는데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아직 안 한 건 초록색이고, 이거는 한 거는 이렇게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자, 이 과제는 했고, 다음에 이번 과제를 한번 해보죠.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유형일 건데, 자, 이번은 2월 25일, 시간 제한 없이 2월 25일까지만 하면 되는 숙제네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내용이 보이고요. 과제를 하러 과제 보기를 눌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숙제를 하라고 안내를 적어 놨을 겁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여기에 문서를 할당해 놨어요. 나한테 할당해 놓은 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문서에다가 선생님이 먼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숙제를 하면 되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는 여러분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설정을 해놨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하나의 문서로 이 클래스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문서인데 참인가 학생들에게 각기 전달이 돼서 각각 이제 숙제를 하면 새로운 문서들이 되겠죠.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웬만하면 각자가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세문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생님 각각의 학생이 한 내용을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과제가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숙제를 다 하면 오른쪽에 위에 보면 제출이라고 보이시죠? 이 제출을 누르셔야 됩니다. 제출을 안 하고 나가셔도 자동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때
제출을 눌러야 이게 이제 숙제를 다 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한 가지 그 전에 만약에 본인이 숙제를 했는데 뭐 선생님께 따로 물어보고 싶거나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드래그 하면 지금 없었던 표시가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자, 생기죠. 여기서 댓글 추가를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다. 여기도 선택을 해서 메모 추가를 하면 또 메모를 막 남길 수 있어요. 자, 이게 선생님한테도 다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이 드래그 했던 부분, 메모를 남긴 부분을 선택을 하면 해당 메모가 부각돼서 보여집니다. 자, 숙제를 다 했다면 제출을 누릅니다. 자, 이제 과제를 진짜 제출하겠냐고 나오는데 제출을 누르면 이 학생이 숙제를 한 것으로 선생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선생님이 다시 지금은 선생님의 로그인 했을 때예요. 이 문서로 들어가면 지금 과제를 한 명이 제출한 걸로 나오죠. 과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제출한 과제가 여기 보여집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학생이 이렇게 남긴 메모도 보고요. 보면 학생이 남긴 메모 보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선생님이 달 수도 있어요. 숙제 잘 했구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학생이 선생님이 첨삭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됩니다. 여기에 성적도 선생님이 보고 뭐 80점 성적도 매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돌려주기.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이 코멘트한 것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아까 그 학생인데 학생이 보니까 학생의 아이디로 다시 와서 보니까 채점이 벌써 완료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 선생님이 코멘트한 내용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보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제출을 누르면 다시 선생님이 봐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할당된 문서가 있을 때 과제하는 거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이번 것도 숙제를 했더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한 숙제 한 가지. 이건 이제 퀴즈, 설문 같은 건데 이 숙제를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이번에 할 숙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과제를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선생님이 퀴즈 구글 폼을 기반으로 해서 숙제를 내준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부여할 경우에 이걸 클릭해서 좀 전에 그 문서처럼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퀴즈고 선생님이 정답 오답 표시를 해놓고 해설까지 해놨다면 숙제를 끝내놓고 바로 정답 오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과제하는 방법이라는 이름의 숙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선생님이 내놓은 숙제가 보입니다. 당신은 클래스룸으로 숙제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으시겠죠?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코로나에 100%안 걸릴 수 있습니까? 한 50%쯤? 자, 숙제를 하고 이건 객관식
주관식으로만 지금 항목 구성을 해놨는데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장문의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짧은 주관식을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숙제를 다 했다고 하면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응답이 제출되었다고 나오죠. 과제도 완료로 표시되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점수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정답 체크를 해놓은 숙제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숙제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답이라고 표시가 나왔죠. 이것도 50%쯤이라고 했더니 당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요. 미리 해놓은 정답은 뭐고 이 해설의 내용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와봤더니 다 색깔이 아까랑 다르게 변해 있죠. 그리고 미완료 과제가 있는가 혹시 봤더니 없습니다. 완료된 것을 보니까 다 완료된 것을 보여지죠. 자, 숙제하는 방법 간단하죠. 이렇게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렇게 숙제들이 기한이 있었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기한이 있었는데 이 기한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이 숙제가 선생님이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이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과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글에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보면 아까 해놨던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과제 일자 아까 2월 24, 25, 26으로 해놨는데 지금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캘린더로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캘린더 앱을 깔고 위젯으로 캘린더 화면을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바로바로 여기서도 새로 숙제가 기한이 있는 숙제가 나오면 일정이 표시가 됩니다.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 알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숙제 놓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입장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하는 방법 아실 수 있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용기 가지고 이런 신문명의 혜택을 여러분들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조금 찍어 놓은 영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한번 보세요. 제 채널에 있습니다. 따로 저건 안 해놓을게요.